자, 2부 시작합니다.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네. 책을 우려내 보겠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물고기 우려내 뭐가 될까? 매운탕이 되나? 뭐가 되나? 지리. 그러지, 왜 이래? 지리. 대답하지 마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반죽도 좀 즐거움 드려야죠. 이 책이 퐁당. 그럼요. 그럼요. 알았어요. 실제 물에 안 넣으신 게 어디 조용히. 얼마나 그게 어디예요? 점심으로 이따가 자, 물고기. 우리 이제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로 흐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네네. 초기 아주 유명한 인상적인 장면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거요. 아빠가 이렇게 딸내미들 룰루한테. 앉혀놓고 그거 왜 그런 거야? 넌 소모지기 중요하지 알려주는 않아. 이렇게 되게 어린 나이에. 진짜 우리 좀 교훈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는 저는 없다. 그게 되게 좋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애한테 누가 그렇게 말을 해? 특별하다도 난 그것도 부담되거든.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도 부담은 되나. 맞아요. 그렇지만 맞아. 아무 의미 없다고 그 꼬맹이한테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솔직한 느낌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근데 솔직하지만 어떤 생각은 들었냐면 사랑받는 느낌을 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게 왜냐면 그건 줬어야지. 예, 어떤 그걸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는 각각 개인이고 그러니까 뭐 너는 우리는 음. 그렇게 딱히 세상에서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정말 저는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근데 아직 소화되기 어려운 나이에 그래. 너무 일찍 던졌다. 애한테는 쐐기로 박혔어. 이해는 예. 못했지만 쐐기가 박혔다는 걸 와, 다시 이게 또 얘기하잖아. 자식을 키워보신 그렇구나. 양육자들의 아니, 입장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좋아 나는- 보이진 않았는데 왜냐면 내가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 누구를 키우지 않아더라도 네. 내가 자식으로서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얘기가 아무리 만말이라고 해도 내가 소화시키기 전에 듣는 말들은 굉장히 맞아요. 좀 이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삶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얘도 여기 룰루도 그래서 아버지가 농담이야 사실 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네. 생각을 그래, 했다는 그래, 그 부분이 좀 그래. 되게 짠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이 친구는 어떤 이유지만 계속 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많이 나아지고 안정을 찾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 늘 한구석에 죽음이 그 앞에 공허함을 있는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저는 아빠가 어. 그래도 음. 실수했다.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네. 안타깝게 봤고. 네, 그러게요.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그러게요. 깨달을 수 있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말이, 네, 저는 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사는 대로 사셨던 분인 건 맞아요. 자기 맞아요. 억지로 네. 꾸며내지 않고 네. 그냥 자기대로 사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영향력이 음. 있었던 하여튼 독특한 캐릭터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멋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저는 언니. 맞아. 이 왕따. 주인공의 이제 언니. 근데 왕따. 예, 그냥 우리가 뭐 왕따로 괴롭힘 당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언니가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쵸. 그 이후에 네, 나왔던 어떤 증상이나 그 괴로움이 이 사회에서 어떤 범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떻게 한 경계 밖에 이 인간으로서 사람이었어. 예, 인정받기 어렵게 살았나 이런 그 모습들이 분류의 피해를 봤다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된 게 참 잘 빌드업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해나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인위적이지 않고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소설, 우영우. 소설 같잖아 자꾸 너무. 근데 이게 네. 잠깐 자기 자서전이기도 한데 네. 거기다 근데 이제 영향받았던 그거 요 어떻게 성리하고 그거. 그러니까 난나 이 이런 거 데이빗의 너무 놀라워. 전기가 갑자기 같이 막 버무려져서 똑같이 빌드업되잖아. 저는 진짜 랩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아, 랩걸. 네, 랩걸도 사실은 음. 굉장히 어마어마한 과학책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자기 인생 인생과 이야기지. 그것도 역시 되게 소설 같았잖아요. 저희가 다뤘던 책이에요, TK. 저 없을 때네요. 예, 그랬나? 그 네, 정도구나, 없었을 때. 랩걸. 예, 그래서 좀 약간 저도 어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고, 맞아. 어류라고 불리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배우게 되는 것도 많았어요. 아, 또 그렇게 말한 딴 책 얘기하니까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대반전. 그쵸. 그것도. 맞아요. 테드 창이. 맞아요. 네, 테드 기억 창. 안 나? 저는 아, 그것도 예, 그 전에 예, 그때 우리 너무 이제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좀 껴주시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또 무슨 이게 바로 사건? 소외감이라는 거야. 하여튼 여기에 사건이 많아요. 또 뭐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에 어쨌든 이 데이비드가 중요한 인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음. 그 사람의 얘기 인상도 많지. 굉장히 뭔가 좀 뭐라고 평범하진 않았죠. 맞아, 맞아. 어. 근데 어린 시절의 데이비드는 저는 진짜 와 우리가 왜 예를 들어 환상을 갖자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뭐 문학소년 말고 뭐라고 하니 과학소년 뭔가 이렇게 미래가 밝고 에디슨처럼 네. 약간 좀 맞아, 어렸을 때 맞아. 괴짜였지만 몰입하고. 컸을 때 뭔가 막 그냥 좀 네.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네, 네. 전기 속의 신화 같은 네, 네. 느낌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쩌면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중간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뭐 형을 잃었던 그런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또 달랐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그 사다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네.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자 했던 그 어떤 열망이 그건 진짜 고귀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 약간 자체는. 뭐 그 예. 중반부까지는 그게 굉장히 숭고하게 좀 맞아요. 그려진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거 물론 그게 뭐 음. 어떤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타인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또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나. 그렇죠. 약간 자기는 순수한 추구지만 네.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광기로 가는 거고 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음. 약간 또 착착착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일단 불굴의 의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음. 제가 이건 뭐 흔한 영화에 나오는 너무 놀라운 거 네. 뭐냐면 이제 지진 7.2인가 해가지고 엄청난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지진 때문에 맞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 사람의 왕국 음. 어류 연구소가 음.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맞아요. 장애로 평생 모았던. 박살. 맞아요. 자기 평생 음. 근데 크게 2번 박살했잖아요. 한 번은 화재 초반에 화재가 나서 그동안 음. 일생을 모았던 걸 다 박살하고. 네. 1차 나가고 네, 근데 2차 그때도 나가고. 이 사람이 되게 자기만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래서 전 재밌는 게 음. 여기서 이 룰루는 이 작가는 그냥 이 어류나 분류학만 조사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리학까지 어. 연구를 해서 이 책에 그 긍정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있지만 긍정의 힘 그렇지. 왜 관련된 그릿이라고 맞아. 하는 그렇죠. 이제 그릿 전문 얘기를 예, 하죠. 그릿을 이야기하면서 이 긍정의 힘이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얼마만 치명적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해주잖아요. 여기 예. 사건이 일단 대표적인 인상적인 사건은 그 스탠퍼드 대학 연구소가 무너졌는데 쫓아가서 예. 주변에 있는 시신도 지나가고 예.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자기 연구소에 가서 예. 그 깨진 거를 48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네. 그리고 물고기를 거기서 말리지 말고 맞아. 그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바늘로 꿰매서 물고기를 바로 그 네임택을 꿰매서 한꺼번에 보존하는 그 방식. 그게 되게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 왜냐면 작가 그걸 안 하면은 이제 네임태그랑 그게 흩어져 버리면 네. 섞이면 뭐가 뭔지 분류가 모르니까. 속수무책이 되니까 붙여버린 거죠. 최대한 거기 이제 살리려고. 자기가 처음 발견했던 종들이 다 이렇게 쌓여져 맞아요. 있는데 그 얼마나 황망해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니까. 근데 요 근데 유사한 그 간증이 사실은 선교사들한테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가 뭐요? 인도 선교사인데 이름이 좀 잊어버렸는데 네.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평생에 걸쳐서 현지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몇 개의 언어를 다 만든 거예요. 아, 평생을. 근데 벌써 그 창고가 진목 땡겨. 불에 탔네. 어떡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아. 거기서 그는 아마 찬송을 부르는 걸로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약간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서 뭐 결국은 이제 어.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실 자체에서 뭔가 또 이 사람도 견딘 거죠. 이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여기까지 보면 그 장면에서 그 선교사 얘기가 느껴지면서 이 책이 결국 미국의 이 전형적인. 긍정의 그렇지, 힘으로 그렇지. 가려고 그린 얘기하다가 끝나는 맞아요, 이 맞아요. 끝장인데 이거. 맞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래서- 긍정의 힘이 되고 맞아. 슬슬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그때 약간 뻔한 클리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좀 실패해서 살 들다가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복파 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저 누구야 누구야 최선별 미미, 우리 미미. 미미가 네. 미미님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네. 뒤를 싹 빼먹었어 일부러 어. 대반전이 관전 있다고 부분을 그렇게 끝냈어요. 숨겼어요. 물고기 존재할까요? 이러고 끝내더라고. 어. 그래서 이 책이 뒤에가 뭐가 큰 게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 그릿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가 큰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망 못합니다. 머리를 맞아. 정말 실망을 못해. 저도 약간 옆으로 누워서 보다가 중반부터 오 하면서 이렇게 약간 허리를 곧게 세웠죠. 저는 심지어 어느 장면에서 왈칵 울어 어머. 정말 빵 터져서 울었어요. 아이고. 진짜로. 그럴만하죠. 진짜. 네, 정말 왈칵 울어버렸어요. 뭐야? 이 안에는 뭐 니체, 홀로코스트, 뭐 맞아요. 우세가 다 있어. 미국의 긍정의 힘, 하여튼 온갖 근대 현 미국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이게 되게 철학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어떤 중요한 존재는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의 가치가 생겨나고 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마침 철학 수업을 듣지 않았겠어요. 네. 거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네. 나오는데 네. 그 사람 생각이 얼핏 나면서 네.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와 그러네 우리가 막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막 나한테 꽃이 나태주의 네, 그런 네. 시도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건 김춘수. 김춘수. 죄송해요 나태주는 누구죠? 이름을 바꾸고 아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 얼굴을 자꾸 자세히 봐야겠다 봐야겠다. 예쁘다 죄송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에 되게 의미 부여를 맞아요. 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살리고 뭐 세우고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가
어떤 반면에는 얼마나 많은 한계와 제한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얼마나 나의 지식을 네. 통제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인가. 또 한 번 어떤 약간 좀 진짜 어떤 그러니까 지경이 이제 열리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사물과 들고. 언어가 1대1로 100% 매칭이 안 되고 당연히, 사실은 네, 그쵸, 그쵸. 매칭이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100% 매칭을 네. 착각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그렇죠. 규정이 되죠. 규정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철학적 아까 탐구에서. 잠깐 네. 얘기하신 김춘수 그럼요. 시인도 초기 시에는 그렇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되게 중시하는데 후기로 갈수록 그거의 구분을 완전 없애는 시를 쓰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시가 발전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그래. 다양한 그러네요. 일맥상통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좀 이 책에서 너무 다양한 것들을 좀 발견할 수 맞아요. 있었다. 그래서 되게 풍성했다. 네. 정말. 약간의 반전 내지는 그 그릿 뒤에 여기 이제 반전이 서너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그릿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 룰루가 음. 추적하다가 마지막에 알게 되죠. 왜 이 스타 조던은 불굴의 의지를 가졌는가? 그린 얘기 좀 더 해요, 우리. 네. 뭐 어떤 얘기? 요 그냥, 얘기? 네네.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게 인내력, 끝까지 버티는 힘, 뭐 이런 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릿이란 말이. 맞아요. 그걸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취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IQ보다는 그릿이 센 사람들이다. 맞아요. 불굴의 의지. 맞아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데 네.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것. 요게 그릿이라고. 약간 조증 아니야? 원래 조증이 좀비지. 약간 그냥- 조증인데. 근데 그거.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권장하고 그렇지. 격려하는 거잖아요. 이걸 권장하죠. 실패도 번아웃 이겨내라. 되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릿까지는 이제 뻔한데 아마 분명히 뒤가 있을 거야 했는데 진짜 어김없이 분석이 나오는데 네. 저기서 무릎을 탁 쳤어요. 꽐칵 울진 않았지만 네. 뭐냐? 두둔. 자기 기만입니다. 네. 나는 그게 중요한 정말 깜짝 단어죠. 놀랐어요. 거기서 1차 폭발. 맞아. 작은 폭발이긴 한데 하여튼 빵 터졌어. 자기 기만. 그리고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릿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에 취약하다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평소에 않아요. 맞아. 네, 자기가 그냥 자기의 한계를 잘 인정하는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했어? 해도 그냥 그걸 무던하게 그렇구나. 지나간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소위 이제 성취가 센 사람들일수록 이 약점을 건드리면 막 더 화를 더 내고 맞아요. 네. 절대 그럴 수 폭력적이라고 없다고 그랬어요. 더 하는 고집 거. 부리고. 음. 그게 이제 그릿이 갖고 있는 허위 허상. 기만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작은 기만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흔히 말하는 미국 긍정주의에 대한 비판의 네. 분석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좋더라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기 기만. 저도 나한테도 이런 식의 기만이 있는데 이걸 맞아. 기만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 괜찮아.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맞아요. 했는데. 우리 뭐 이제 뭐 정신승리, 맞아요. 존버. 근데 물론 진짜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 성경도 뒷받침하거든.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그럼요. 이룬대잖아. 그렇대요. 다 잘 된대잖아. 에브리띵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근데 아니니까. 대박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맞을 때도 맞긴 있고. 맞죠. 1년 더 살아봐. 1년만 더 살아봐. 또 버텨야겠네. 그래서 참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그렇다고 막 아주 뭐 너 몰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도 같이 발견해 나가면서 이러면서 이렇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믿고 싶어. 맞아요. 아니야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속이 이제부터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조단은 어디까지 말해야 되더라? 아니야. 무생각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이 사람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란 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인하신 안 거 해야 아니에요? 그렇죠. 다한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 암시가 있어요. 초반부터 네. 이렇게 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생물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게 굉장히 다윈이 섬에 가서 이렇게 다윈의 종 쓰면 기원의 종 종의 쓰면서 네. 기원이 좀 재밌다. 기원의 오늘 뭐 많이 섞여요 지금. 야 너도 우리 좋아 나이 좋아. 봐. 아니 경계가 흐트러져서 이 책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어. 네. 그런 기원의 거 종. 없어. 기원의 종. 그런 그래서 거를 굉장히 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 이게 약간 다윈을 암시하는 거였구나 해서 어떤 다윈이즘의 영향을 받은 데이비드 조던의 모습을 조금 전 초반부터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윈은 근데 또 달라. 네, 근데 맞아, 왜냐면 다르죠. 네네. 다윈은 사실 훨씬 그쵸. 더- 열려 있는 사람이었지. 거였어. 그 뒤에 그 이제 사람 종의 진짜 기원을 쓴 사람이 완전히 다친 오히려 그 이제 종의 아가씨. 기원을 종의 기원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른 척하는 게 그렇지. 너무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네, 네, 왜냐면 이 눈을 책에서는 가렸어. 이제 종의 기원에선 그러니까 니네
어디에 그 과학의 믿음, 믿는 순간 과학은 실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오히려? 조던 스타 조던은 아가씨가 강렬한 생각하고 네, 믿음을 갖고 또 아가씨는 조옹이래 다윈을 지지하지 않았고 끝까지 맞아요,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얘가 조금 나았던 거는 스타 조던은 그걸 받아들였어. 두 개를 맞아. 섞어요. 아가씨와 섞는데 다윈 섞었는데 맞아. 자기 집착이 셌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 사다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도 그 어린 시절에 그 형의 상실감 그게 밑에 쭉 무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도 살짝 들어가고 다윈하고 아가씨 사이에서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존재의 사다리를 붙들어 놓고 물고기는 존재한다는 삶을 쭉 산 거잖아요. 이 그렇죠. 책에 통하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해서 거기서 오는 명확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서 살고 싶은. 그게 이제 인류의 진화, 진보에도 도움이 되며 네. 자기 인생에도 네. 도움이 되니까 네.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열을 나눠놓고 무생하게 굉장히 그 여기 심취하는, 골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그렇죠. 시너지. 각자는 자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섞여서 마지막에 괴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우생학입니다. 그렇죠. 이게 괴물이죠. 아 근데 그 지점이 정말 너무 끔찍하죠. 끔찍하고 약간 그 책이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그 이게 같아요. 현대까지 이 맞아, 룰루의 맞아. 지금 마지막까지 말하는 거는 지금도 있다. 아직도 우생학적 관점은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네, 거거든요. 네. 맞죠.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법에도 보통 있어요. 우생학 얘기를 그 가장 못된 데를 어디를 지목하냐면 독일을 지목해요. 나치. 그렇죠. 나치가 우생학을 적용해서 600만 원을 맞아요.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네. 제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원래 발전을 시작됐다. 했고 그러니까. 그걸 독일 히틀러가 활용한 거라는 거죠. 근데 더 그 웃긴 파트 건 나오잖아. 그 파트에서 독일이 그걸 하니까 학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원래 우리 뒤쳐졌다. 건데 원조를 뺏겼다. 우리 뒤쳐졌다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 기록이 나온다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우생학이 성경 해석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셈, 함, 그럼요. 야벳 하면서 그쵸. 아 셈이 야벳 셈은 괜찮은데 이제 함이 문제다. 아버지 실수를 그냥 만방에 공개함으로써 맞아. 못되졌기 때문에 근데 함은 오늘날 흑인이다. 맞아. 이런 얘기가 성경 그쵸. 해석에 있고 맞아. 있다고 믿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해석을 한국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제도나 그런 부분도 다 성경을 성경을 그럼요. 한 손에 맞아요. 들고 이루어진 성경을 일이니까.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맞아요.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 남부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찬성했거든.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저기 스타가 그런 거 웃기잖아요. 되게 우생학을 말하고 거기에는 이제 흑인이나 열성인자나 이런 것들 포함하면서도 또 되게 흑인은 지지하고 되게 노예제도 폐지를 굉장히 외치고 나중에 예, 평화- 그런 것도- 평화주의자로 예, 간다. 평화주의자로 상도 타고 근데 이제 그 이유도 뒤에 나오긴 하죠. 왜 그랬는지. 왜 그렇지? 본인의 평화가 본인이 믿고자 하는 왜냐하면 전쟁이 나가지고 애들이 죽으면 똑똑한 인재들은 다 끌려 나가고 그렇지. 열성인자만 그걸 남아서 막기 이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자기가 나름 반전주의자인데 네, 그 자기- 반전의 이유도 근데 어쨌든 끝까지 네, 자기의 우생학. 자기의 네. 결대로 우생학이고 가긴 하더라고. 인간 사회 진화 이런 네. 쪽 얘기죠. 맞아요. 끔찍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이제 작가의 시선이 이렇게 막 맹렬하게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헉, 내가 그렇게 믿었고 자유와 이런 평등의 가치를 수호한다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이랬다고 하면서 같이 약간 굉장히 룰루가 네, 막 아쉬워하고 씁쓸해하는 그런 맞아요. 어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독자들이 이거를 더 잘 받아들이게 맞아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노해요. 막 그리고 분노도 굉장히 하고, 분노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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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개인적으로. 학술적으로 풀이한 게 맞아요. 아니라 그 중에 그렇죠. 아까 애나랑 메리가 그렇죠. 나왔는데 그 그 얘기가 우생학의 그냥 어떤 이 피해자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만나고 그 얘기 해봐요. 사람들에게서- 에나와 그 얘기 좀 해봐. 메리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너무 그렇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말하면 안 돼? 네, 여기서 이 얼마나 저기 하여튼 그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우생학의 피해자인데 음.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냈는가를 이제 이 사람이 들으면서 혼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는가가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어떤 이면을 이제 룰루가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좀 감동 포인트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펑펑 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알아맞혀 볼까? 네. 어딘가? 거기겠지. 225페이지. 근데 아닌가? 저는 약간 물고기 꿰맬 왔는데 땐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발견했다기보다 어.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작가를 약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결국은 그것을 발견한 그러니까 그게 막 새로운 내용 어떤 그거보다 발견해서 이 사람이 자기 삶에 어떤 그래도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게 너무 제가
약간 저도 비슷한 다행이다. 부분인데 결국 이제 다정한 삶이랄까? 네. 이 여성이 결국 발견한 그 꿈도 그랬고 이 허무한 것도 인정해. 일단 세상에 무의미하고 맞아,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시간에 다정한 관계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지금 옥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다정한 이 뭐, 책을 보면서 제가 따로 생각난 책이 다정한 다정한 것은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우리 또 복과 이 플러스에서도 다른 다윈의 이야기를 맞아요. 다르게 이제 맞아요. 양육강식에서 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결국 협력하고 서로에게 다정한 것이 어떻게 개체적으로 살아남고 그것이 이제 진화의 주역이 되는가를 나온 그 책.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그러니까. 되게 통한다. 그러니까. 어. 여기 나온 그런 생각이 우정들,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그 장면들. 그리고 이걸 맞아요. 얘기하고 있었구나. 네. 열등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맞아요. 세상의 일부로서 잘 맞아요. 네, 너희들의 기준과 그 범주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후반부. 네, 그래서 정말 참 그 부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아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빠의 틀 안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또 봤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은 네. 이제 조단 얘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그 명과 암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애나 메리 얘기로 간 거죠. 네. 그렇지. 네. 네, 좋습니다. 예나와 메리.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빠진 거 있나? 빠진 것도 많은데 다 많지만 얘기하면은 당연히 빠진 거 많지만 중에 핵심 빠진 거 말고 뭐 소소하지만 뭐 재밌었던 거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얘기 책은요 웃겨요. 웃겨? 이 룰루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촌철살인 자기의 유머를 굉장히 중간중간 툭툭 참 정말 뭐 이렇게 자기 유머를 섞어서 미국의 그게 굉장히 특유의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되게 그런 재밌고 위트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없었는데 초반까지는 아, 이게 진짜? 뭔가 이렇게 그냥 위인전 읽는 그런 아, 느낌이어서 어, 아 뭐지? 뭐 언제까지 읽어야 재밌어지지? 막 이러면서 솔직히 좀 그럴 수 읽었어요. 네. 반전 저는 근데 나올 때부터. 네.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투나 말투가 맞아 처음부터 그런 건 굉장히 있었어요. 맞아. 이제 톡톡 튀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위인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맞아, 맞아, 기대는 맞아. 되게 네. 주게 됐고 그리고 좀 이 위인에 대한 자기 이거 처음에 위인처럼 쓰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되게 문학적이고 과학 맞아요. 기자인데도 맞아요. 그 맞아. 표현이 표현 되게 너무 좋아. 아름답고 맞아, 맞아. 그래서 참 과학 기자지 나 예, 깜빡 잊고 있었어. 그래서 맞아요. 이래서 되게 흥미롭다 그런 느낌도 많이 자 받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추천할까요? 누가 읽어야 될까 이걸? 글쎄요, 그냥 모든 사람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약간 독자를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어떤 뭐 논픽션으로서의 어떤 르포인 느낌도 나지만 그러면서 정말 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특정 뭐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이런 유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범주를 파괴하고 있는 책을 어떤 범주 안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당신은 네. 그렇게 어떤 분들 어떠세요? 어떤 뭐 분들이 그래도 약간 삶의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 삶의 회의. 뭐 회사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네, 사람 괜찮나요? 굉장히 회의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어떤 의미를 크게 이렇게 잘 못 느끼겠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다 비슷하고 요즘 다 뭐 다 헬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맞아. 회의 속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 어떠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뭐 밈처럼 이과 문과 이렇게 가려가지고 약간 이과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과 우월주의? 그냥 과학이 맞지. 굉장히 그럼요. 정확과 비하죠. 네,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과학이라는 그리고 게 취업도 다 얼마나 공대가 어, 얼마나 잘 되고, 중심인데요. 네. 과학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렇지. 네, 이런 것들. 저도 정확성주의자들에게 이걸 네.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신념주의자들. 음. 어쨌든 뭔가 확정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말해줄 수 있는 과학, SF, 반전, 추리, 감동. 스릴러, 감동. 맞아. 근데 이런 정확하시죠, 사람은 근데 정확하시죠. 이런 게 있다. 이런 사람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사람? 이렇게 신앙, 종교,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 사다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불태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네. 이 인터넷에 네. 그런 비판의 글들이 꽤 있어요. 정말요? 이게 신앙인들의 쓴 비판 글들.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제 맞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했냐면 저 또 종교인이잖아. 네. 네. 골치 아프죠. 이게 네. 강력한 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신념이 그렇게 완벽하게 실제를 100% 반영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100%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그러게요, 맞아. 그거 부족한 거를 못 견디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으로 볼까봐 염려가 되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죠. 근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는 여유를 주게 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학문이 명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름은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상대적 명명이 학문 이름이 좋겠다. 상대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바뀌면 또 고치고 그러면 좋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여기에 또 대반전이 뭡니까? 물고기는 존재해요 안 해요? 이거 얘기 안 한다. 이건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이건 제목에도 뭐 나오니까. 네. 물고기는 왜 이 제목이 됐는지를 읽어 보시면서 찾아보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맞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랑 이 제목이 사실 매칭이 지금은 안 되는데 네. 읽다 이게 보면. 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했는지를 포유류는 있어 없어? 포유류 있어요. 있어. 조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근데 어류는 있어 없어? 없어. 없다는 놀라운 사실. 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책 사지 이렇게 않으면 안 말했어요. 되는. 내 사촌이 바다에 산다. 이렇게 그렇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사촌이 여러분 바다에 낙타와 산다. 가장 가까운 그 짐승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네. 뭐더라 저기 그게? 낙타 낙타와 물고기인데. 어. 네. 아 그다음에 그 페어, 소와 페어. 소하고 연어와 페어. 페어가 있는데 소와 연어와 페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다를까요? 연어. 연어라고 네. 합니다. 소와 오히려 페어가 같다. 왜? 폐가 있으니까. 맞아. 연어는 또 폐가 없다네. 맞아요. 해품 그러니까 외피에 숨겨진 또 버섯. 네, 그걸 버섯은 식물 벗어냈을 같지만 때. 동물에 가깝다. 와. 아 이런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 사실 우리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단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는 인류라고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니, 어머니가 이미 이런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 어, 맨날 왜요? 너 언제 인간 되어? 그때마다 회의를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저 근데 추천하고 싶어. 그런 어머니에게 통찰이 추천하고 있었어. 싶고 테크다 테크.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IQ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아.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래 네가 IQ가 좋아서 그랬어. 어머, 세상에. 쟤는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 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그럼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미국 우생학이 그러네요. 한국인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리고 금붕어 대가리. 막 이렇게 머리 나쁜 맞아, 사람한테 맞아. 붕어 대가리라고. 붕어 중에 맞아요. 똑똑한 붕어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붕어 많아요. 붕어리 뻔해. 붕어리. 그리고 저희 나라도 아시죠? 장애인을 맞아요. 는 저기 수술해서 이미 임신 중지할 수 있는 법도 사실 우생학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법 사실 우리 영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여기 은근히 나오잖아. 그 장애인들이 낳은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얘기해주고 네. 뭐 그 똑똑하지 범주도 또 않더라도. 맞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태어난다고 해서 뭐 살면 안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치를 정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늘 쓴 이게 모든 게 이제 근대 정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욕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근대가 진보해야죠. 한 길로 가야죠. 개념 정해야죠. 끌고 나와야죠. 진보해야죠. 이런 강박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었던 거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그다음 우리 재밌는 코너 우리 TK 퀴즈. TK 퀴즈! 어떻게 되나요? 와. 네네. 퀴즈 낼게요. 네. 이 책 후반부에 네. 이 저자가 뭐 아까 우생학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죠? 자연을 우등과 열등으로 나눠서 이 계층화시켰던 아주 협소한 관점이었던 이 우생학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법칙을 얘기를 해요. 바라바라바라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 무엇일까? 이걸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퀴즈입니다. 아, 네. 다시 질문 다시 근데 알았지만 질문 다시. 네. 질문 다시요? 간단하게. 아니, 보기. 그러니까 이 법칙 어떤 중요한 법칙을 얘기해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했던 이 우생학을 비판하면서 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서 이 법칙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식물 이름이 들어가는 법칙이에요. 그렇지. 네. 예.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 네. 어떤 사람에게 이 식물은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초 채집가에게는 이 식물은 약재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정답하면 안 돼? 네, 뭐예요? 이거 객관식이죠. 아, 그럼요. 고사리? 아, 나 코스모스 또 하려고 이거 그랬는데. 식물의 법칙이 제가 네. 자, 1번 개나리 법칙. 아, 이런 보나마나 개나리. 나 질문 우리 저 사람이 하는 질문부터 우리 알아맞히자. 보나마나 뭐 이 꽃은 들어간다. 오케이, 무궁화 오케이. 들어간다. 무궁화. 무궁화. 아니 2번 백장미 법칙. 아, 흥미. 아, 또 계속 해봐. 또 뭐 있어? 저기요. 약이면서 꽂힌 거. 똥! 원래 개똥도 개똥? 약이 쓰려면 아, 없다는 개똥. 말이 실해잖아. 있잖아요. 꽃. 개똥. 3번 아카시아 법칙. 어.
4번 코스모스 법칙, 이제 아, 언제 나왔다, 나와? 코스모스 이제 언제 나올 나왔다. 거야? 5번 민들레 법칙, 아, 민들레. 민들레는 6번 아닐 것 머피의 같은데. 법칙. 그만하지. 거기까지 하죠.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이 법칙은 아, 무엇일까? 이거 어렵다 근데. 책을 책을 안 뭐 읽으신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분들한테는 봐야 꼭 돼. 읽으셔야 돼. 이걸 맞출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자, 이 대혼돈 속에서 음흠. 함부로 이름을 규정하는 그 문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꽃 이름을 기억하면 된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나의 밑줄. 우리 각자 하나 요 한 줄 정도는 내가 갖고 가고 싶다. 하나 정도 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면 좋습니다. 되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준비되신 분 계시 먼저 하시고. 저거 하나 하면은 네. 26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료하게 보는 요령은 명료하게 보는 거. 어떻게 명료하게 보냐? 자신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좀 인문학적인 저한테 남겨놔야 될 말이었어요. 명료하게 보는 요령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전 요걸 남기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있어요? 네. 요걸 두 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얻었다. 포기하자. 하나의 주문과 하나의 속임수. 바로 희망에 대한 처방이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얻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혼돈의 일부였던 것. 그 혼돈이 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역시 혼돈의 희망의 일부. 처방이 좋은 것이 혼돈의 일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희망의 처방이 좋은 것은 혼돈의 일부다. 그 말하면 희망이 뭐 살아나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곧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 들렸던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럴 필요 네, 없다는 거지. 그냥 희망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다 혼돈이고 혼돈의 반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혼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 속에도 혼돈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이분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 세계를 바라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거기 들더라고요. 그 자리가 니체의 자리입니다. 네. 요걸 견디면 요런 식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견디면 아주 혼돈이 오신 것 같은데. 그 니체의 그 초인 있잖아. 희망을 찾고 초인. 있어요, 지금. 네. 위버맨신. 네, 위버맨신. 혼돈을 대면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건데. 예, 또 우리 꼬죠.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 207쪽에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던 바로 그 세계관이었을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개미들과 별들과 함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내리는 느낌.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내부에서 바라본 차마 마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가차없고 뚜렷한 진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진실을 흘낏 엿본 바로 그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빠가 늘 얘기했던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게 어렸을 소화가 때는 된 상처였다가 거야, 이제? 이제는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군요. 그럴 그럼 수도 우리- 있지. 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TK. 저는 아까 그 애나 이 파트 저도 좋아했는데 226쪽인데 참 애나 좋아해. 좋아요. 이 파트 저도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전을 일으켰던 파트였어가지고 천천히 그것이 초점 속으로 들어왔다. 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이 이 모든 작은 주고받음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치 않을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그물망이 받쳐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그들에게 그것은 모든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힘 자체일 수도 있다. 저는 이 파트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열의 그 나눔 속에서 규정 속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인데 서로 뭔가 이 사람들의 실존이 있거든요. 연결돼 있고. 네. 그리고 다정하게 그것이 살아가죠? 살아가는 어떤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실제 하는 걸 마주했을 때 어떤 그 감동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룰루가 이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요 문장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네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회 복파 46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6권을 우리가 함께 봤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사이사이 뭐 복파 플러스 이런 것까지 하면 복파의 역사가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네요. 게다가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달, 3달, 4달 막 그러니까요. 가면서 하는 거라서 세월이 많이 왔어요. 맞아요. 복파 46회 아유 허리야 룰루비거의 늙었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음 출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IBP 책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책은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오.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어허드 포럼에서 속죄라는 그리어허드 포럼이라는 게 있대요. 모르세요, 우정님? 몰라. 아 이런 게 있대요. 아볼로 포럼밖에 몰라. 아 그렇구나. 한국에는 아볼로 포럼이 그렇죠. 있다면 아볼로 포럼. 외국 어딘가에는 그리어허드 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려 그려 그 포럼이요. 그리허드? 네. 속죄라는 주제로 진행된 톰 라이트와 사이먼 게더콜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청중의 질의응답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대화식으로 책이 되어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다.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포럼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톰 라이트, 사이먼 게더콜 꼭 읽어주세요. 네. 또 새 책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릴 책은 스탠리 하워워스 읽기라는 책으로 스탠리 하워워스. 네. 그 우리가 복파 플러스에서 다뤘던 한나의 아이. 한나의 아이. 글쓴 저희도 그- 다뤘죠. 그렇죠. 복파에서도. 복파에서도 다룬 이제 그 스탠리 하워워스의 연구자인 김희준 박사께서 이제 쓴 책이시고 이렇게 서론에서 보니까 스탠리 하워워즈가 이 저술은 내가 지금껏 해온 작업의 핵심을 명료하게 짚어준다라고 이제 인정하셨을 정도로 이번에 이제 어떤 신학적 가치, 그다음에 교회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잘 풀어낸 책입니다. 제목 뭐예요? 스탠리 하워워스 읽기. 이 스탠리하우스 책이 많은데 네. 많다 보니까 이거 입문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나 이럴 때 오, 아마 입문책으로 이런 한국인 좋겠네요. 저자가 쓴 책이 훨씬 도움될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진짜. 최고의 신학자라 그랬죠 지금 22세기 된다. 22세기. 벌써 껑충 뛰어서 그때까지 사시려고. 시간 다 의미 없어. 네.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어요. 그러네, 허물어졌네요. 자, 세 번째 책 들어갑니다. 네, 제가 소개할 책은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오. 책입니다. 게리 하우겐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뭐 책 제목에서 풍겨지다시피 이 정의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결국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어떤 주제를 담은 거죠. 근데 이 부제를 보면 이 책을 안 읽을 수 없겠다 하는 진짜?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부제가 하나 뭐예요? 들어봐, 이거 봐. 보겠어요. 네. 부제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용기를 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따옴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린 소녀가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 창녀로 팔릴 것입니다. 어우, 오, 이거 진짜 강하다. 우와, 이거 안전을 택할 것인가 용기를 택할 봐봐요. 것인가. 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결국엔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다라는 거를 아마 이 저자가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봐서 정의를 위한 용기가 궁극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전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 네? 저는 비록 사고 TK 안전하셔야 돼. 정의롭진 않았지만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 네. 야. 게리 하우겐. 하우겐. 네. 네, 좋습니다. 오, 그러네.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을 수상했대요. 와. 실제로 뭘 하시면서 네.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 굉장히 인권 활동하시네요. 변호사고 음. 그러고 있네요. 좋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 게리 하우겐. 약탈자들. 그만하세요. 그만해. 나 이제 아유 저 내 거야. 약탈하지 마. 분명해, 읽고 분명해. 싶어지네. 이 약탈자들 옐로브릭이라고 제가 1인 출판사 유명한데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그 이 사람 책을 저자야? 알아요. 네네네. 게리 하우겐. 예. 사고 싶겠다. 네, 읽고 오케이. 싶어졌습니다. 좋습니다. 톰 라이트 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 벽돌 책이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역사와 종말론. 아우 제목이 아주 세상에. 기억이 안 나. 제목이 너무 커서. 이름 자체가 이미 쿠쿠다스 먹으면서 들어주나요? 네. 자, 톰 라이트 역사와 종말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고 자연 신학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려워. 자연 신학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뭐예요 그게? 두 개는 따로 띄면 다 아는 말인데 붙이면 모르겠어. 자연 신학. 뭔 소리야 이게? 힘의 신이 자연이라는 거야? 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만이 실제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재해석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연 하다 보면 신학이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또 톰 라이트가 이걸 또 공존시킵니다. 그 솜씨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결론이래요. 톰 라이트는 자연신학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세상의 궁극적 실제는 예수 안에 계시된 자기 희생적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세계의 실제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영국 신학자들한테 있어요. 이런 자연신학 이런 거 하면 뭔가 재해석되고 기독교가 뭔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걸 살려내는 솜씨가 또 이 책에서 나온답니다. 네, 톰 라이트의 역시 역사와 톰. 종말론 아이비티. 진짜 않잖아. 네, 벽돌책 다 들었는데 추천합니다.